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세국어 기본 적용 문제라는 챕터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번 시간에 제가 설정한 목표는 학원에서 제가 보통 강의를 할 때 이론 중심으로 하고 원문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대한 적용이 조금 힘들죠.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 보충해 주고자 하는 의도가 큽니다. 그래서 문제를 선별할 때도 제가 보통 한 30문제 정도 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죠. 근데 그 정도로 대략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론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정리하는 수업은 아닙니다. 이 수업은 이론 이미 수업 시간에 했다는 가정하에 문제에서 하나하나 기출 뭐 고1, 2, 3 주로 고3이고 거의 70%는 고3, 나머지 한 25%는 고2, 그 다음에 문제 따라서 고1이 한두 문제 뭐 이 정도 포함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포함을 해가지고 이론 적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만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뭐 자음의 제자 원리다, 모음의 제자 원리다, 제자 원리를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다, 중세국어의 표기법이다, 또는 종성표기법이다, 모음 조화다, 성조다, 히읗 종성 체언 또는 말음 체언이다, 또는 시옷과 비읍의 활용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좀 이론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적용할 만한 전형적인 문제를 조금 가져와서, 그것도 기출해서 가져오다 보니까 질이 좋겠죠. 그래서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거지, 이걸 통해서 뭐 이론을 설명하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 그래서 이론은 이미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제가 출제 근거를 만약에 1번이라고 하면 출제 근거를 제가 옆에다가 써줄 거예요. 만약에 어, 자음의 제자 원리다, 그럼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이 부분에 가서 이론 정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정리를 하고 이 문제를 적용하는 연습. 그래서 수업은 굉장히 길지 않게 짧게 끝낼 거고, 그거를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하신다. 그래서 이론을 한 번 더 보고 와서 문제를 풀어보고 수업 듣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훨씬 효율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만들어 보니까 강의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문제의 질보다는 하나하나 이론을 적용하는 전형적인 문제를 가져온 거고, 그리고 최신에 가까운 문제들을 조금 선별했어요, 주제별로. 그래서 최신에 가까운 문제들로 중요한 전형적인 문제를 적용하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1번 문제부터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의 출제 근거는 제가 가져온 이유는 자음입니다. 자음의 제자 원리를 공부하고 적용하기 위한 문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음의 제자 원리를 공부하고 듣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의 자음의 제자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지금 나왔네. 그래서 우리가 보기는 조금 분석을 해볼게요. 제가 이론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자음은 발음 기관을 상용하는 게 첫 번째 이론이었죠. 그래서 상형하는 거, 모양을 본떠서 나온 첫 번째 글자들을 우리가 기본자라고 하고, 얘네들이 있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죠. 기본자에 획을 더한다. 우리가 이걸 획이라고 했었지. 가획을 하게 되면 요게 중요했었죠. 소리가 더 세게 난다. 그래서 소리에 색이라는 자질을 더하는 자질자로서 가획자를 만들었고, 이 기본자와 가획자는 같은 위치에서 나는 소리인데, 얘네들 중요한 게 나왔네. 이 세 개는 가획도 아니고 기본자도 아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방법에 따라 만들었는데 이게 모양이 달라졌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는 자들이에요? 이체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발음 기관을 상용해서 만든 기본자 1번 있었죠. 그 다음 획을 더한 가획자, 그 다음에 방법에 따라서 만든 모양이 달라지는 이체자라고 세 가지의 제자 원리가 우리가 자음에서 공부를 했어야 되겠네. 그럼 한번 바로 문제로 적용합시다. 이 키역 같은 경우는 기본자에 획을 더했다. 그치? 획을 하나 더했더니 키역 되는 거 맞네. 니은과 리을, 니은과 리을을 봤더니 조음 위치가 같다. 맞네. 이체자 반치음 같은 경우는 기본자에, 그렇지, 이게 획을 더했을 것 같다? 아니죠. 획을 더한 건 여기서 이렇게 획을 더해서 시옷이 있으면 그 다음에 획을 더하면 지읒, 획을 더하면 치읓, 요렇게 되는 거지. 여기에 이렇게 획을 더한 게 아니야. 이거 모양이 달라진다 해서 이체, 모양이 달라지는 글자. 답은 3번이 되겠네.
히읗은 가획자, 그렇지? 이응보다 획을 하나 더해줬지. 그러면 획을 더했으니까 소리가 더 세게 나는 거 맞죠? 획을 더하면 소리가 세진다. 자음의 기본자는 모두 모양을 본뜨는, 그렇지? 이게 뭐야? 이게 상형이잖아. 근데 뭘 상형했어요? 발음 기관을 상형했다 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네요. 그래서 답은 3번. 그래서 이론을 설명하기보다는 이렇게 적용하는 위주로만 제가 기획을 해봤으니까 그렇게 한번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이 파란색이 안 튀니까 색깔을 조금 바꿔봅시다. 2번의 출제 근거는 방금 자음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모음입니다. 두 번째, 모음의 제자 원리에 대한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얘도 문제 분석부터 갈게요. 모음의 기본 글자, 기본자라고 하는 것들은 처음에 상형에 따라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떴다, 상형했다. 그 다음에 이 상형 걸 바탕으로 뭐 하는 거야? 합성하는 거죠. 합성하는데, 합성해서 처음 나온 글자라 해서 처음 나왔다, 초출자. 그 다음에 이 초출자에 한 번 더 합성을 해서 제출자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초출자는 보통 요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제출자는 여기에 한 번 더 합성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기역과 니은이, 기역은 지금 초출자를 찾으란 얘기고, 니은은 제출자를 찾으란 얘기겠지. 그러면서 적절한 거를 고르라고 했네. 한번 볼게요. 그럼 초출자는 합성이 한 번만 됐어야 되니까 점이 한 번씩만 나왔어야 돼. 두 번 나온 것들은 벌써 틀렸다는 거지. 그럼 벌써 답이 끝났네. 너무 쉽게 골라줬죠. 근데 제출자는 반대로 점이 두 개씩이어야 됐으니까 하나인 게 틀렸다는 얘기지. 그래서 답은 1번. 너무 쉽게 풀리는 문제. 그래서 이해만 했다면 뭐 적용하는 수준. 그래서 지금 2015년도에는 요 정도의 수준이 나왔다는 거지. 근데 지금 수능은 어떻게 긴 지문이라 해가지고 독서처럼 죽어내는 수준이 돼서 같은 내용을 내더라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게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가까워진 건데, 얘는 출제 근거가 제자 원리, 자음이든 모음이든 이 제자 원리의 전체적인 적용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배운 걸 제자 원리를 종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훈민정음의 초성, 지금 벌써 초점이죠. 초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 기본자, 아까 다 얘기했던 거니까. 그 다음에 기본자를 만들고 나서 뭐 하는 거다? 가획자. 그래서 초성의 기본자는 상형이 첫 번째, 가획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상형이나 가획하지 않고 별도로 이체자를 만들었다. 이체자. 그 다음에 중성은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떴다. 상형. 그 다음에 두 번째, 합성해서 초출자와 제출자를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래놓고 종성, 요게 중요하죠. 이게 학교에서 보통 많이 잘못 가르치는 거지. 이 종성에 제자 원리를 보통 학교에서 뭐 어떻게 많이 가르쳐? 팔종성법이다.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지. 종성의 제자 원리는 종성, 부용, 초성이야. 종성은 초성을 부, 다시, 용, 사용한다. 그러니까 종성은 초성을 다시 사용하는 거야. 그 말은 따로 만들지 않겠다는 거거든. 우리가 종성은 초성을 다시 사용하면 초성의 제자 원리에 따라 17자가 만들어졌지. 원리상으로 만들 수 있는 건 17자인 거야. 근데 그 중에 중세 때는 8자면 종성을 표기하는데 충분했다라는 관점으로 팔종성 가족용법을 썼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리상 가능한 건 17자, 그 다음에 실제 종성이 왔던 건 8글자가 중세의 특징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래 카드 중에 조건을 분석해서 이거에 맞는 걸 고르라 라는 내용이 되겠네. 그러면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돼. 초성에는 2, 그러면 우리가 시옷 계열이란 걸 알 수가 있겠지.
근데 그 기본자에 획을 더했대. 그러면 시옷에 획을 더하면 지읒, 획을 더하면 치읓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이것만 보더라도 초성이 지읒, 치읓이어야 돼. 틀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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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2번, 4번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초출자의 기본자를 결합했대. 합성을 또 시킨다는 얘기네. 그러면 우리 오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합성을 더하면 이게 뭐야? 요가 되는 거지. 그러면 답은 벌써 2번. 그 다음에 상형이나 가외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 만들었다. 이체자가 있었죠. 이체자가 될 수 있는 건 옌, 니은, 반침, 리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조합하면 2번이 되겠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그 다음 4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4번의 출제 근거는 중세국어의 문자 또는 표기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A에서 E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를 묶어보라고 얘기를 했네. 자료. 한마디로 여기를 보고 이 부분을 보고 이 자료에서 얘를 적용해라. 아이고 지금 파일이 조금 깨졌네요. 한번 봅시다. 여기는 제가 가져온 의도가 있어.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론을 가르쳤더라도 이 원문을 가르친 게 아니라 보통 이 밑에 것들을 가르치잖아, 현대어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만약에 선생님들이 보기에 가져오잖아. 이렇게 된 부분들을 보기로 제시해 버린 거야. 그러면 이걸 판단한 다음에 이게 뭐지? 이게 무슨 규정이야? 를 판단해서 적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저도 그런 문제를 자주 냈었는데, 이 원문을 줬을 때 이게 무슨 규정인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요걸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걸 공부하는 게 좀 더 초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냉중 소리는, 그러니까 나중 소리지. 나중 소리는 다시 첫 소리를 쓴대. 이게 뭐야? 종성? 이게 나중 소리지. 다시 용 사용한다. 뭐를? 첫 소리 초성. 종성 부용 초성을 지금 A가 말하고 있네. 이응은 입시울 소리. 순음이지. 순음 아래 늦었으면, 이게 지금 핵심이야. 늦어쓰기가 이어쓰기, 연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순음 아래 이응을 이었으면 순경음이 되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연서 규정. 그 다음에 첫 소리를 어울렸을 때면 갈바쓰기. 이게 병서야.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부서 규정인데 아래 붙여 쓴다. 하서인 거고 오른쪽에 붙여 쓴다. 우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A는 종성부용초성, B는 연서, C는 병서, D는 하서, E는 우서라 해서 D, E는 합쳐서 부서 규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가 문제를 봤더니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네. 그러면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1번 A 종성부용초성. 그러면은 종성은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을 그대로 쓰겠다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아까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하면 초성이 총 17자니까 걔네가 어디에 올 수 있어야 돼? 종성에 올 수 있어야 돼. 근데 디귿 만든 적 있죠? 기억 만든 적 있지? 근데 얘는 뭐야? 리을 기억? 만든 게 없었지. 답은 1번 바로 나오네요. 2번 연서 볼까요? 연서면 우리가 순음이 순경음 되는 것들 있지? 얘네들이 보통 나오는 것들을 얘기하거든. 여기 보시면 순경음 비읍이 둘 다 있네요. 맞고. C를 봤더니 병서는 우리가 또 시옷개랑 비읍개랑 비읍시옷개 합쳐서 비읍개 하셔도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그럼 보시면 비읍시옷개, 비읍개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해지는 거고, D를 보시면 하서네요. 하서. 그 다음에 우서 다 가능하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1번. 근데 이 문제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문제의 가장 큰 효용은 시험을 어렵게 냈을 때 선생님들이 이 규정 이걸 읽고 나서 이게 어떤 현상인지 어떤 규정을 얘기하는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장 중시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규정을 얘기하는지를 적용할 수 있게 공부를 하셔라. 선생님들이 자주 이용하기에 좋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 이거는 중세국어의 종성 표기법과 관련된 표기법이야. 그래서 국어의 중세 때 표기법은 이어적기, 연철이죠. 끊어적기, 분철이죠. 그래서 연철에서 분철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해왔대. 한마디로 중세 때는 연철이 중심이었는데 근대로 오면서 연철에서 분철로 바뀌어가는. 그러면서 여기서 이어적기, 그 다음에 끊어적기, 그 다음에 한편이란 게 나왔지. 그러니까 바뀐다는 얘기죠. 근대. 그러니까 중세 때는 요 두 가지가 중심적으로 쓰였다는 거지. 물론 이어적기가 기본이고 끊어적기가 예외적으로 나왔다는 얘기지. 그러다가 근대에 와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근대에 와서는 과도기적 방식. 이게 뭐냐? 이게 중철 또는 혼철을 얘기하는 거야. 왜? 연철은 앞에 아음절에 종성에 있던 걸 뒤음절에 초성으로 이어서서 뒤음절에 나타났지. 근데 분철은 아음절에 종설에 나타났잖아. 근데 이 두 가지가 나타나니까 과도기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거듭적기. 그럼 그거를 각각 적용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어적기가 적용된 거 연철, 분철, 중철이 적용된 걸 지금 고르라는 문제가 된 거잖아. 그래서 요걸 푸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바로 풀 수 있어요. 보시면 울음, 울 플러스 음이겠지? 연철이네. 웃 플러스 어겠죠? 그게 지금 다 리을이나 시옷이 이어졌게 된 거지. 그럼 기역 니은은 연철이네. 그럼 기역 니은이 되는 건 벌써 답이 끝났죠. 이것도 마찬가지. 미워함을 분철된 거지. 이게 만약 연철됐으면 미음이 뒤로 넘어갔어야 되고 일은도 일은이 안 됐으니까 연철. 근데 여기를 보시면 있다와 음연이 붙었는데 시옷이 중철. 그래서 각각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6번 문제는 출제 근거가 아레아의 소실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레아의 소실 단계 이론책에서 공부한 걸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도 각각 보고 문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됐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배웠었지만 1단계 소실과 2단계 소실이 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빠졌죠. 시기적인 게 1단계는 보통 16세기, 2단계는 18세기. 그래서 벌써 이게 중세라면 이게 근대다. 이걸 벌써 적용하고 봤어야 돼. 그리고 문헌으로 얘기하면 얘가 훈민정음부터 용비어천가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지. 월인석보. 근대가 되면 우리가 보통 내신에서는 소학원에 동명일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거나 또는 노걸대원이라든지 이런 작품들도 괜찮죠. 뭐 첩패신어 이런 것들도 괜찮고.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포인트가 여기선 이 시기는 빠졌지만 이게 중요하죠. 둘째 음절 이하와 아래아에서 으로 변했다. 첫째 음절 그 다음에 아래아가 아로 변했다. 그럼 기억은 둘째 음절이 으로, 니은은 첫째 음절이 아로 변한 거 고르면 끝났겠네. 그럼 얘는 둘째 음절이 변해야 돼. 그럼 얘가 변해야 된다는 얘기지 지금. 그럼 얘 틀렸고 얘가 변해야 되고 얘가 변해야 되는데 으로 변해야 돼. 맞네? 맞네? 틀렸고 틀렸고 맞고. 그러면 1, 2, 5 중에 골랐어야 된다는 얘기고 얘는 첫째 음절이 아로 바뀌어야 돼. 맞고 맞고 틀렸고 맞고 틀렸고.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게 벌써 결정이 되는 거고 아로 변해야 되잖아. 틀렸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막상 봤더니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적용만 포인트만 잘 짚으면 됩니다. 그래서 중세국어는 제가 계속 하는 얘기지만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보기를
이걸 시험장에서 뭐 이걸 판단해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이해해서 적용하겠다.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 정말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고, 물론 이렇게 벌써 9년 전, 거의 10년 전의 문제도 벌써 보기에 지식을 다 써줬잖아. 그리고 풀어도 쉽지 않다는 거지. 물론 이걸 못 푼다는 아니야. 풀 수 있지. 근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다. 그럼 요즘 시대에는 내신이든 수능이든 시간이 걸리면 벌써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문제에 맞고 틀림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다. 왜? 뒤에 시간이 부족할 테니까 그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문제입니다. 성조예요. 성조 배웠던 이론을 보고 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좀 더 빠르겠지. 그래서 성조를 한번 적용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참 좋아 보여요. 성조는 앞으로도 이제 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성조는 글자의 왼편에 점을 찍는다. 그래서 방점이라고도 하고, 왼쪽에 점을 찍는다 해서 왼쪽 좌, 그 다음에 더하다 점, 왼쪽에 점을 더한다 해서 좌가점이라고도 하는 거지. 그래서 점이 없으면 평성, 점이 하나면 거성. 그 다음에 점이 두 개면 상성을 얘기한 것이다. 그럼 보시면 봐봐, 점이 두 개지? 상성, 점이 없네, 평성, 그 다음에 점이 하나네, 거성. 그러니까 상 높아져야 되고, 평 낮아야 되고, 거 높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줄을 이으면 이렇게 되겠네. 맞네요. 이걸 바탕으로 아니 밀세를 한번 적용해 보란 얘기지. 보시면 아 평성이야, 니 거성이야, 점 두 개 상성이죠. 그 다음에 세 거성이야. 그러면 생각을 이런 걸 보지 말고 그림을 먼저 그려봐. 평 낮은 거잖아. 거 높은 거야. 상 낮다가 높아져야 돼. 거 높아야 돼. 그러면 줄만 뭐 해주면 돼? 그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그림이 똑같이 그려진 걸 보면 답은 2번이 되겠죠. 지금 보이시죠? 똑같이. 그래서 요런 걸 바탕으로 제가 응용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어. 예를 들면 요런 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용비어 참가를 한번 예로 들어봤으니까 훈민정음원에 훈민정음에서 한번 제가 갖고 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일부러 조금 너희들이 어려워할 만한 걸 지금 갖고 왔지. 점이 많은 것들을 갖고 왔죠. 그럼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랬어? 쓰라니까. 점이 두 개야. 그럼 뭐야? 상. 없어? 평. 두 개야? 상. 하나야? 거성. 그럼 이걸 어떻게 해라? 그림을 그려라. 상성이면 높아져야 되고, 평성이면 낮아야 되고, 상성이면 또 높아져야 되고, 거성이면, 그러면 그림을 합치면 요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게 응용이죠. 그래서 배웠던 걸 응용하면 훈민정음 언어에 나와 있는 사람마다는 요런 정도로 성조를 그릴 수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번 성조 거의 대부분 학교는 배우지 않겠지만 배운 학교 또는 저랑 이론했을 때 적용은 요렇게 보시면 재밌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문제의 출제 근거는 히읗, 그러니까 고경이죠. 고경 중에서도 히읗 종성 체언 또는 히읗 종성이 마름이니까 마름 체언 히읗 고경어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 환경 제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었어. 환경 꼭 다시 공부해서 오신 다음에 문제를 풀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환경은 일반적으로 지금 이 부분이죠. 여기에 잘 설명이 되어 있지.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뒤가 모음일 때야. 모음으로 시작할 때는 히읗을 일반적으로 쓰는 거고, 뒤가 자음일 때는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근데 자음 중에서 기역, 디귿, 기역, 디귿이 일반적이야. 그리고 비읍은 예외로 보통 수평아리 이럴 때만 많이 나타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 환경은 했었으니까 그럼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안팎은 안 히읗 플러스 박이겠지. 그러니까 뒤가 비읍이니까 보통 나타나는 거. 그래서 안 히읗의 박이 결합한 맞겠고, 숙회는 수 히읗 플러스 개겠지. 암캐 숙회 요럴 때, 암탉 수탉 요럴 때 쓰는 거니까. 그래서 뒤가 기역과 히읗이 축약됐다라고 해도 되고 거센 소리가 되었다라고 해도 똑같은 말이겠지. 맞네. 살코기. 그럼 얘는 살 히읗 고기겠지. 그래서 뒤가 기역으로 시작할 때 축약돼서 또는 거센 소리 되게서 코기가 됐네. 그래서 단독으로 쓰일 경우 살 히읗에 벌써 틀렸지. 단독이 아니잖아. 그리고 단독으로 나타나면 히읗 종성체어는 나타나지 않아요. 히읗 종성체어는 언제 나타나는 거야? 뒤가 모음일 때나 기역, 디귿, 비읍일 때, 자음 중에서 요럴 때만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답은 3번. 나라는 뒤에 모음이 왔어. 그럼 나라 히읗에 이가 붙어서 나라 히가 돼야 되고, 암 히읗 플러스 병아리니까 암병아리 맞겠네. 그래서 얘는 답은 어렵지 않게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9번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시옷과 비읍의 활용이라고 제가 주제를 정해서 가르쳤었으니까 거의 마지막 쪽에 있었죠. 시옷과 비읍의 활용은 제가 중세국어랑 근대국어 비교표를 한 장짜리로 만들어줬었잖아. 그 앞쪽에 바로 마지막쯤에 정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보고 오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거기서 적용하고 공부하고 오셔야 되는 문항으로. 얘는 근데 물론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게 지금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비읍의 활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 얘네가 시옷의 활용과 관련된 거지. 근데 답은 그거랑 관련되지 않고 오히려 앞에서 배웠던 아래아 소실과 관련하게 나와버렸다고 보셔야겠지. 기억으로 봤을 때 마잘이 마알이 됐어. 이건 마잘 가잘 제가 정규반 또는 내신 때 그대로 설명했던 예죠. 덥다도 마찬가지고 곱다도 마찬가지고 제가 짙다 이것까지 해서 설명을 다 했었는데 마잘과 가잘의 반치음은 음운 변화 양상이 같았다. 그치? 지금 보면 반치음이 그래서 이 반치음이 탈락하게 된 거야. 언제? 근데 보통 임진왜란을 제가 기점으로 얘기를 해줬죠. 그 다음에 기억으로 보아서 아래아는 현대국어의 첫째 음절과 둘째 음절의 변화가 아까 틀렸지. 아래아가 첫째 음절에서 뭐로 둘째 음절에서 뭐로 16세기 18세기 이런 거 다 얘기했으니까 답은 2번이 틀렸고, 니은으로 보아서 덥다의 비읍은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와 결합해서 그치 비읍이 순경은 비읍 시옷은 반치음 이런 거 얘기를 했었고, 디귿으로 보아서 비읍에 결합되는 어미의 모음에 따라서 현대국어 풀기 그치. 보시면 아가 붙냐 어가 붙냐에 따라서 와냐 워가 된 거니까 기억과 디귿으로 보아 반치음과 순경 비읍은 현대 그렇지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현대가 뭐야? 불규칙이죠. 얘기가 됐네요. 그 다음에 10번. 얘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왜 좋냐? 중세 국어의 특징을 원문 특히 원문 중에서도 훈민정음원이에요. 원문 적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굉장히 빨간색을 했어야 되는데 좋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10번 문제 한번 봅시다. 10번 문제 보시면 10번 문제 출제 근거는 여기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적용하는 거니까 꼭 보셔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기억, 자음 방금 얘기했던 거지. 이런 것들이 근대로 오면서 사라진 거거나 또는 변했던 거고, 초성에는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 병서라고 얘기하지. 병서 중에서도 합용병서인 거고, 지금 비읍으로 다시 시작하지. 비읍계 합용병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네. 그 다음 디귿 종성에서는 그치 다르게 발음된 건 중세 특징이지. 근데 그래서 팔종성 가족용법 하면 디귿 받침도 가능하고 시옷 받침도 가능했지 표음적 표기에서. 근데 근대로 오면서 칠종성법 우리가 일명 칠종성법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뭐로 바뀌어요? 디귿 시옷이 혼란되게 쓰이는 게 아니라 그치 시옷만 사용을 했었고, 현대로 오면
디귿만 요런 거 다 했었지. 그 다음에 성조에 대한 얘기가 리을이고 이어적기를 했다는 게 종성표기법에 나와 있네. 그럼 한번 적용해 봅시다. 기억을 보니 기억 반치음과 순경음 비읍. 기억을 보니 수비는 오늘날에 없는 자음이 들어있군. 그쵸? 오늘날에 없는 거네. 그 다음 니은을 봤더니 병서 하병병서를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지. 어두자음군에서 하병병서가 나타나는 거 여기 봤더니 그치 하병병서 가능하겠고. 디귿을 보니 중세 때는 팔중성 가족용법에 따라서 받침이 디귿도 되고 시옷도 되고, 그래서 디귿과 시옷이 혼란되게, 그래서 내가 보통 얘를 못과 못으로 들었었지. 이 예를 봤더니 어역비에서 둘째 음절의 종성 시옷은 디귿으로 발음되었군. 틀렸지. 시옷도 되고 디귿도 됐다니까. 답은 둘 다 혼란되게 사용됐으니까 3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리을 성조를 봤더니 첫째 음절과 둘째, 그치. 얘는 상성 거성 틀렸네. 그 다음에 미음 연철 이어적기를 보니 수매, 그치. 얘는 형태도 분석이 브스 플러스 명사형 전서음이 음이 오고 애가 왔으니까 이게 지금 연철이 돼서 수매가 됐다는 얘기죠. 답은 3번. 그 다음에 11번의 출제 근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죠. 선어말음이 5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굉장히 쉬운 수준으로 나왔어요. 쉬운 수준으로 나왔고, 오히려 쉬운 수준이면서 이 형태는 볼 수 있는 중요한 문제. 그래서 얘는 이론, 제가 여기서는 이론을 설명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론을 우리가 깊게 봤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만 공부하는 입장에서 유출되지 않게 하는 것도 있고, 니네가 공부를 할 때 이 영상의 길이를 줄여서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런 것들을 굳이 설명하지 않고 스킵으로 해야겠지. 근데 지금 보시면 이 5에 대한 설명인데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그럼 보시면 뭐가 좋냐면 5에 대한 얘기인데 음성 모음 뒤에서 우, 그러니까 모음 조화에 따라서 쓰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도 있고 우도 있는 거야. 그러면서 과거 더, 이거 지금 이 형태를 나타내기가 좋지. 무슨 말이냐, 더 플러스 오를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다가 되는 거고,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지. 그 다음에 나 플러스 오를 하면 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 형태라고 해도 되고, 반대로 이게 아래아가 탈락됐다 해도 돼. 그 다음에 여기는 빠졌지만 제가 거 플러스 오도 얘기한 적이 있었지. 그럼 보시면 우인데 여기 노도 있고 다도 있지. 그럼 얘 노는 나 플러스 오, 다는 더 플러스 오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그거 물어보는 거라서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는 꾸에 있는 음성 모음일 때, 그치, 지금 모음 조화 지킨 거야. 그 다음에 2번 노는 방금 얘기했던 거고, 다는 더가 어마어미와 결합해서 나타난 형태. 미쳤죠. 지금 보세요. 오, 선어말어미라 했는데 벌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틀려버리는 거야. 선어말어미지 어떻게 어말어미겠어. 그러니까 니은 디귿에서는 시제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어미가 들어있다. 그치. 여기서는 나가 있고 여기서는 더가 있잖아. 과거 해상이니까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주어가, 그치. 방금 얘기했던 거 5에 대한 일반적인 기능. 그 다음에 12번. 그래서 여기 12번까지가 우선 제가 1차로 찍는 분석 문제 적용 파트 1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반적인 우리가 이론들을 기본적인 건 하는 거고, 파트 2에서 조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볼 거야. 뭐 의문문, 높임법 이런 것들. 그래서 12번 문제는 시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너무 강조를 했었고 작년, 재작년에 다 나와버렸죠. 물론 저희는 좀 더 깊게 했지만 우선 기본 내신이니까 한번 봅시다. 중세 때 과거 시제는 더를 사용했다. 회상이지. 미래 시제는 리를 사용했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제는 품사에 따라 달랐다. 동사일 때는 나를 붙였고, 형용사하고 서술격 조사, 얘네들은 사용하지 않는, 현재랑 똑같은 거지. 이것도 우리가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배호다 이런 걸로 얘기를 했었지. 그 배호다가 최근에 낙생고에서도, 낙생고라는 학교에서도 시험에 나왔는데 이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런 문제를 풀 때, 시제를 풀 때는 현대어 해석이야. 봤더니 는이고,
얘는 스승 이, 그럼 뭐야? 서술격 조사.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근데 안 붙어 있는 상태. 그 다음 얘는 가다라는 동사. 그럼 요걸 보시면 굉장히 쉬운 거야. 가다 동사, 얘도 동사인데 얘는 get이 붙었고 얘는 는이 붙었다는 거지. 그럼 얘는 동사의 미래야. 얘는 서술격 조사에 안 쓰인 거야. 얘는 동사의 현재인 거야. 그럼 얘는 미래 만들려면 아까 동사에 뭐 붙였어? 리를 붙여야 돼. 얘는 현재 만들려면 뭐 붙였어? 나를 붙였어야겠지. 그리고 얘는 아무것도 안 붙였어야겠지. 그러면 지금 리가 붙었어야 된다. 세 개 중에 하나가 되겠지. 얘네는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가 됐겠네. 근데 얘는 아무것도 안 썼어야 돼. 그럼 스승이시다. 스승, 이거 지금 보면 연결된 거잖아. 이시다를 갖고 오면 답은 나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럼 답은 1번.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는 적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번 문제는 시제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볼만한 문제니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 정도 빠르기가 굉장히 빠르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저랑 이론을 착실하게 공부를 했다면 지금쯤에 이 강의를 보게 됐을 때 큰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속도가. 그래서 이 강의를 만든 목적 자체가 이론을 다시 보면서 정리를 전형적인 문제로 한번 해보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출제 근거를 얘기를 하면 그걸 한번 읽어보고 먼저 문제 풀어보고 제 해설 듣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제가 보통 지금 한 36분 7분 넘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공부했으면 지금 12번까지 3분의 1이 조금 넘어간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더라도 총 1시간이 안 걸리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3강의로 만든다 해도 3시간이 안 되게 다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해보라고 만든 강의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끊어보시고 13번 문제부터는 파트 2로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